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생은입니다. 이렇게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봄이 또 어느새 찾아왔네요. 1년 전에도 했던 멘트 같긴 하지만 이 녹음실을 찾아오는 길에 공원을 이제 가로질러 오는데 아직 만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벚꽃이나 이런 목련들이 조금씩 움트고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주말이거든요.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가족들끼리 나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이 다 저마다의 매력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특히 이 봄이라는 계절은 뭔가 시작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만들면서 야외 활동을 하게끔 부추기는 그런 계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게스트분이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 해서 요즘 원래는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캠핑과 이제 백패킹 유튜버 모월모일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캠핑 관련 근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해서 일단은 그냥 일반인 모월모일님 게스트로 모셔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근데 좀 서운하네요. 제 소개에 그걸 붙여주실 줄 알았는데 어떤 거요? 저는 오늘 한국영화 수호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이게 가디언즈 오브 코리안 무비 1기 멤버시거든요. 저는 한국영화 수호자 모월모일 오늘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캠핑 백패킹 유튜버 이 타이틀은 이제 포기하신 건가 봐요. 그거는 뭔가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에 좀 민망하다. 왜? 너무 근황이 안 좋아서. 근황이 안 좋아서? 네, 되게 죄송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최근에 영상이 예전만큼 그렇게 업로드가 그렇지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또 조금 이따 들어보겠지만 그정 토크를 통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없진 않았다. 그렇다. 있었다. 변명이긴 하지만 있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갑니다. 오랜만에 캠핑 갑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스포일러 되나요? 호명산으로 갑니다. 또 좋아하시는 곳이잖아요. 호명산으로 은영 언니와 함께. 은영 언니요? 너무 실명 공개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이름 하나 가지고 뭘 한다고요 여기서. 정보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한데. 무슨 말만 들으면 연예인인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인 줄 알겠어. 은영 언니랑 가신다고. 은영 언니와 이번 주에 캠핑할 예정이고요. 네. 즐거운 캠핑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모월모일님을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모월모일을 검색하시면 캠핑과 백패킹 영상들 아주 또 감성 넘치게 또 담아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요즘 최근에 제가 또 요즘 웃음에 욕심이 많아서 웃음? 네. 최근 편 제가 최근에 진짜 올렸거든요. 네네네. 무려 진짜 한 몇 개월 만에 올린 영상인데 자랑이에요? 네. 직장 동료들이랑 갔어요. 네. 근데 그 편은 진짜 너무 웃겨요. 이렇게 또 웃음까지 이렇게 캠핑과 재미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버린 그런 모월모일님이다. 해서 유튜브에 검색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 네. 다음 주? 이번 주에 가요. 어쨌든 이번 다음 주 주에 조만간 또 은영 언니랑 함께 한 재미있는 캠핑 호명산 가시는 거 업로드 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까지 또 구독자분들 중에 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거지? 이러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좀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캠핑 앤 백패킹 유튜버 모월모일님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영화 수호대 한국영화 수호자 1기 멤버다. 1기 멤버.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멤버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모월모일님이 창립 멤버세요. 그쵸. 너무 아쉽다. 왜요? 박수 한번 먼저 칠게요. 왜요 갑자기? 지금 1분기가 지나지 않았잖아요. 24년의 1분기가. 네네. 한국 영화 첫 천만 영화가 나왔습니다. 또 저희 방송이 살짝 쉬고 있는 동안에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서 이제 1100만 관객 고지로 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의 봄 이후에 또
첫 천만 영화이기도 하고요. 올해 또 맞아요. 올해 첫 천만. 천만인데다가 오컬트 장르 영화로는 또 첫 천만이기 때문에 또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그럼요. 우리 모엘모일님이 굉장히 고무되어 계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오프닝 때 이 얘기 꼭 해야지. 진짜 한국 영화 수호자답네. 그래서 저 솔직히 저도 파묘 봤거든요.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평일 저녁에 극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꽉 찬 거예요. 맞아요, 극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속도가 장난 아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천만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캠핑과 백패킹을 즐기는 입장에서 파묘라는 영화 뜯어볼 게 많지 않을까. 산에 오르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못 했는데 풍경이 아름다운 산은 아니죠. 그 영화 설정상. 그렇죠. 근데 악지 중에 악지기 때문에. 제가 겁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산에 갈 때 진짜 무섭거든요. 사실. 사실 그렇죠. 혼자는 절대 못 가고 항상 은영 언니랑 같이 가고. 은영 언니 대체. 은영 언니가 꼭 있어 옆에 나 지켜줘야 되고 네. 너무 무섭고. 네. 그래서 저는 늘 안전하고 사람이 많은 곳만 갑니다. 사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여러 가지 그럼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어떤 산행 수칙들이 있잖아요. 뭐 너무 또 해 떨어진 뒤에 홀로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안 돼요.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불을 쓰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절대 안 것들이 되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시고 산행을 그게 캠핑이든 뭐 등산이든 뭐 즐기시면 좋겠다. 왜 이 얘기하고 있죠? 뭔 얘기하다가 천만 축하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한국 영화 수호자에서 파묘를 거쳤다가 여기 등산 캠페인까지 네. 와버렸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묘의 천만을 축하해 주시는 한국 영화 수호자 모얼모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 여러 게스트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파묘를 다뤘던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이제 좀 안다다씨님이 게스트로 나오셔서 또 파묘의 연출팀이셨던 분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썰들을 풀어주셨는데 안다다씨님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영화계 중심이나 또는 변두리에 이렇게 발걸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선배님들께 좀 천기누설을 해드리자면 게스트분들 중에 한국 영화 다룰 때 좀 예민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데요. 꼭 자기가 참여한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 한국 영화에 마음껏 달려드시는 분, 좀 애정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이 좀 필요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모얼모일님이 저에게 여기 있습니다. 강림하사 저는 굉장히 기뻤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지어주신 그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영화 수호자. 왜냐면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외국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외국 영화도 좋아하시는 작품들이 없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진 않은데 한 번은 또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편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냥 되게 뭐랄까 그냥 스토리 영화를 볼 때도 정말 철저히 그냥 관객에서만 스토리 위주로만 쫓아가기 바쁘지. 사실 이번 저희가 오늘 하는 영화 댓글 부대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 보면서 스토리를 쫓아가면서도 다른 거를 보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 영화일 땐 저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왜냐면 외국 영화도 재밌긴 하지만 어떤 그 문화적 맥락 그리고 언어적 맥락 심지어는 어떤 유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밌긴 하지만 100% 내가 이 작품을 체화했다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모얼모일님 말고도 꽤 계시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 자막의 맞아요. 벽도 그게 되게 커요.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아서 맞아요. 그런 점들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모얼모일님은 한국 영화 수호자. 옛날에는 국내 영화를 방화라고 했거든요. 방화 수호자. 방화대. 그래서 이렇게 방화대 모얼모일님 모셨습니다. 뭐 최근에 근황이 좀 어떻게 되세요? 그 시민 덕키 에피소드 이후로 맞아요.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건데 그게 1월인가요? 2월인가요? 그게 벌써 한 2달 정도 됐죠? 그쵸. 네.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온 거긴 해.
예전 텀에 비하면 되게 금방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밀수를 하고 나서 시민덕후였잖아요. 그 소울메이트 다음에 밀수 밀수, 다음에 시민덕후였죠. 시민덕후. 네. 근데 그때 거의 뭐 한 5, 6개월 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금방 찾아왔고 사실 상현 씨랑 오늘의 녹음 날짜를 잡을 때 조금 빨리 잡았거든요. 왜냐면 댓글 부대가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아, 오늘도 저는 상현 씨와 이 녹음을 끝내고 회사로 가야 됩니다. 오늘 저희 녹음하고 있는 게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일요일에 홍대를 즐기고 계신데 아주 뭐 정말 놀러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홍대 입구역에.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다. 아, 그리고 또 제 가방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오늘. 네. 노트북이 또 들어가지고. 일을 가셔야 되니까. 네, 회사에서 그램을 저는 안 사주셔서. LG 그램이요. LG 그램을 가볍기로 안 사주셔서. 소문난 LG 그램을 사주지 않는 대신에 제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그램이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면? 타이밍이 안 좋았다. 모얼모일님까지는 다른 컴퓨터가 지급됐다가 네, 맞아요. 이제 다음 분들부터 그램이 지급되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LG한테 뭐 받은 건 없고 없습니다. 그냥 이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컴퓨터니까 네. 가볍고. 갤럭시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네. 제가 쓰는 삼성 노트북은 네. 갤럭시 북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다. 하지만 또 그만큼 성능이 좋지 않을까요? 성능도 메모리 용량이 200기가도 안 돼서 제가 지우다 도저히 안 돼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드려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정말 최근에. 어쨌든 그래도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질은 나쁘지 않았다. 빨리 처리해주셨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는 삼성과 LG 모두 사랑한다는 점. 그 서비스 센터는 회사 안에 있는 서비스 센터. 왜냐면 회사에 있는 그 IT 부서에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삼성 공식이 아니고. 삼성 공식 아니고. 우리 회사 감사합니다. 모얼모일님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고 더불어서 삼전 주식도 쭉쭉 올라보는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또 갖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전 일찍 팔았으니까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 못 받거든요, 저는. 네. 상처뿐인 또 주식 토크는 잠시 미뤄두는 것으로 넣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바쁘신데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실 만큼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좀 선배님들께 살짝 오픈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친숙하실 그 라이브 커머스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 라이브 커머스. 이게 또 친숙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 친숙한 분들, 아직 좀 라이브 커머스와 좀 어색한 사이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새로운 친한 친구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가볍게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엄마들은 TV에서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29,900원. 너무 좋죠? 지금 바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은 방송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홈쇼핑에서 TV로만 보던 홈쇼핑이 이제는 모바일로 세대가 뭔가 좀 바뀌면서 이제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도 그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영상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고 기존에는 TV는 아무래도 가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세로 포맷으로서 그리고 시간도 TV보다는 조금 더 짧고 형식도 조금은 더 다채로운 구성으로 약간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약간 공략하는 새로운 이제 면접 보는 것 같다 되게.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그렇죠? 쇼핑의 신기원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TV에서 나오는 홈쇼핑도 굉장히 다채로운 상품들을 많이 팔긴 하지만 이게 좀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집에서 TV를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공략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저희 윗세대로는 뭐 주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시간대도 있어요,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뭐 반찬, 냄비, 아니면 또 여성 의류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많이 팔겠지만 팔죠. 아무래도 이미지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건 그런 느낌이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전환이 빠르고 또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포맷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상품의 어떤 스펙트럼이랄까? 그런 것도 다채로운 것 같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침대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의
담당이신 게 아니고 그 방송의 네, 담당이신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매번 상품이 어떤, 다 달라요. 제품이나 상품은 네. 달라지겠군요. 카테고리랑 주로 저는 가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리빙 카테고리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가구도 하지만 뷰티도 하고 뭐 호텔도 여러 번 했었고 숙소, 가전도 숙박업소? 하고 정말 뭐 식품도 하고 애기 그 뭐라죠? 유아동 교구라든지 책이라든지 전집 이런 것도 하고 기저귀도 하고 굉장히 진짜 다채롭네요. 진짜 정말 많은 걸 하는 거죠. 맞다. 엊그제는 금도 팔았어요. 금이요? 아, 네. 요즘 금시세가 좋더라고. 맞아요. 저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은 저는 알잖아요. 이게 다른 때보다 네. 훨씬 좋은 조건이고 네네. 혜택이나 가격이 좋다라는 걸 아니까 제가 자꾸 방송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너네가 팔고 너네가 다 사는 것 같아. 무한 동력이야. 무한 동력. 너네가 다 사나 봐. 왜냐면 제 주변 동료 피들도 똑같거든요. 다들 방송은 자기 방송이 제일 좋다? 그러면 다들 알려줘요. 오늘 이거 진짜 좋아. 오늘 사야 돼. 말해주면 오늘 진짜 좋아? 이 가격 다시는 못한대. 이러면은 다 사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또 일반 시청자분들보다는 좀 더 그 안에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그런 좋은 소식들이 천기두설이 되고 있군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제 스토리에다가도 홍보를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인스타그램이나 DM이 또 와요. 지인들이 오늘 이거 진짜 좋아? 그러면 제가 알려주죠. 오늘 무조건 사야 돼. 또 그러면 사죠. 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전 진짜 좋은 것만 올립니다. 오케이. 모알 모일스 픽이다 이거는. 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제품만 계속 하신다 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냄비만 쭉 한다. 뭐 브랜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되는 거고 냄비 방송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근데 뭐 냄비도 파시다가 뭐 가전도 파시다가 가구도 파시다가 책도 파시다가 금도 파시는 이런 다채로운 어떤 상품군 이런 거를 다 소화해내시려면 그때그때마다 조금 제품마다 판매하는 제품마다 좀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포인트가 다르죠. 그리고 타겟층도 다르고 타겟층도 다르고 다르고 포인트도 다르고 그리고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고 그래서 매 방송마다 되게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적지가 않거든요. 네. 오늘 방송은 이런 포인트를 또 이런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혜택이 좋으니까 이걸 좀 강조해볼까? 또 출연자도 어떤 사람이랑 하느냐에 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방송을 많을 땐 4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그 근무하는 그 테이블 그게 진짜 빠듯해요. 시간표가 네. 얼마나 바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네. 그 회사명을 네. 오픈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모든 제품들이 다 소중하지만 이게 싫다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은 내가 방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제품군이 좀 있을까요? 어렵다. 그래요? 왜냐면 진짜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거의 좀... 대부분이요. 제가 내일 모레 제가 다음 주에는 텀블러를 팔거든요. 근데 네. 그 텀블러가 되게 좋은 텀블러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그 텀블러를 놓고 영상을 찍었어요. 방송 때 쓸 영상을 집에서도 찍었어요. 원래 그 텀블러 갖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이제 샘플을 들고 와서 집으로 촬영을 하고 또 갖고 가고 그리고 여러 그림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음 주에는 카무트를 또 팔아요. 카무트 카무트가 아세요? 신비의 이집트 고대 신비의 곡물이라고 해서 현미보다도 그 GI 지수가 낮고 먹는 거구나. 식이섬유가 7배나 많은 카무트라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먹어요? 밥을 지을 때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잡곡밥 만들 때 그냥 물에 불릴 필요 없이. 근데 이 카무트가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네. 근데 또 이 방송에서는 좀 카무트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걸 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굳이 카무트를 가지고 뭘 만들 시간은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카무트를 집으로 가져와서 밥을 짓는 걸 또 저는 찍어야 됩니다. 그러네. 이게 아무래도 TV에서 하는 홈쇼핑보다는 러닝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영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체 과정을 다 담기는 좀 특히 어떤 밥을 짓는다 이런 행위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좀 댁에서 따로 찍으시는 경우가 있구나. 그렇게도 하고 뭐 실제 만약에 밥솥을 팔아요. 그럴 땐 밥을 짓죠. 대신에
방송 딱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밥이 딱 완성되게끔 미리 취사를 눌러놓고 딱 시작하자마자 오프닝 열고 혜택 같은 거 다 소구하고 밥이 됐습니다 하면 딱 열어서 그 따끈한 밥을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그래서 얼마라고요?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진짜 재밌었던 게 저는 또 제 방송에 자주 출연해요. 직접이요? 네. 왜냐면 자주 나가서 댓글 이제 고객님들이랑 소통도 하고 네. 또 제가 실제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면 제품에 대해서 진짜 찐 후기 입장도 막 들려드리는 편인데 제가 저희 친언니한테 저희 친언니는 잘 안 보거든요. 제 방송. 네. 제 방송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야 재미있다. 야 그런 재미가 있구나 하면서 저희 언니가 라이브 커머스에 약간 눈을 떴다. 입덕 시켜버렸어. 네. 또 언니도 많이 사시겠네요. 언니는 제가 사주죠. 멋있다. 좋네. 플렉스 해버렸네. 언니는 제가 사주죠. 저희 모든 가족은 물건을 다 사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삽니다. 박물 장수예요? 몇 달에 한 번씩 그 시골 마을에 물건 다 이고지고 들어가서 파는 박물 장수야? 없는 게 없습니다. 멘트도 진짜 고전적이다.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다. 네. 이런 멘트. 어쨌든 이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집안일 할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오히려 또 집안일에 많이 시간을 더 투자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평일에는 좀 빡빡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롭거든요. 네. 방송이 아침이면은 좀 일찍 퇴근하고 밤 방송을 하면 늦게 출근하고 네. 그래서 약간 평일에 좀 바쁘다가 주말에 좀 여유가 나거나 혹은 밤 방송이라서 늦게 출근하는 날 그럴 때 이제 오전이 온전히 제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럴 때 약간 세탁기 돌리고 식세기 돌려놓고 청소기 한번 싹 돌린 다음에 물걸레 청소기 돌려놓고 이런 걸 하니까 그 집이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다 기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건 제가 다 넣잖아요. 제 그쵸, 손으로. 맞아요. 아직 그렇게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알아서 가져가지 맞아. 않잖아요. 기계들이 눈을 떠가지고 그럼요. 주인님 빨래더미를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런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빨래를 가져가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아직 그런 세상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또 다 넣어야 되잖아요. 또 흰건 흰거대로 또 해줘야 되고 그릇도 다 넣어줘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깨끗해지고 뭔가 정리된 집을 보면 저는 또 이제 늘 부모님이랑만 살다가 결혼하면서 독립을 했으니까 깔끔한 내 집 너무 예쁜 거야. 또 만족감이 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섬유유연제를 제품 추천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미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안다다씨님이나 군호님이나. 오늘도 너무 그 빨래를 제가 건조기에서 꺼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블랑의 다운이 이런 게 아니구나. 네, 블랑 101이라는 브랜드의 프레시 코튼. 블랑 많이 들어봤는데? 블랑 들어봤을 거예요. 블랑 101의 프레시 코튼이라는 섬유유연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유연제의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 수건에는 유연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저 다 쓰는데. 수건엔 유연제 쓰면 안 돼요. 왜? 그냥 일반 유연제는 섬유의 그 전정기를 방지하고 향기를 나게 하는 게 주로 약간 그런 게 목적이다 보니까 수건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수건은 그냥 깨끗한 수건은 우리 몸에 물기를 닦고 하는 오히려 피부에 되게 가장 많이 닿는 그런 뭐라 그래야지? 의류죠. 네, 섬유죠. 그렇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프레시 코트는 수건에도 써도 되는 섬유 유연제인 거예요. 좀 성분이 좀 달라요. 지금 헷갈리는데 일반적인 섬유유연제를 써도 되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다인 거죠. 일반 의류 섬유유연제 사실 쓰면 안 좋다. 안 좋다? 안 된다는 아니고 수건에 안 좋다? 우리 몸에 안 좋다? 애매하네. 몸에 근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왜 애기 옷에다가 섬유유연제 안 쓰잖아요. 몰라요. 또 애기는 애기용 세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번거롭네요. 그럼요. 근데 그 프레시 코트는 수건에 써도 되는 섬유유연제라서 되게 다른 저도 다운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되게 향이 은은해요. 그 블랑 그 제품은 그 블랑 그 소프트 코트 프레시 코트는 되게 은은하고 향이 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딱 그 건조기를 돌리고 나왔을 때 진짜
아주 약하게 탁 느껴지는 그 향이 너무 깨끗해요. 아 그럼 은은한 향이 또. 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근데 또 되게 패키지도 되게 깔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제품을 제가 직접 구입했거든요. 내돈내산. 아 또 그거 방송에서 하신 거구나. 네, 내돈내산 또 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또 방송을 하시다 보면은 평소에 잘 몰랐던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도 좀 더 접할 기회가 생기니까 맞아요. 이렇게 또 내돈내산 해보는 그런 것들도 생기겠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아 뭐 SNS에서 봤습니다. 네. 저희 집은 원래 그냥 손으로 미는 청소기만 썼거든요. 근데 청소 당번은 이제 신랑인데 신랑한테 제가 그 방송을 해야 돼서 샘플을 받아서 집에 한번 써봤는데 신랑이 여보 이거 비싸?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사자. 그래서 제가 방송 때 사줬습니다. 모일모일님에게 좀 잘 보이면 좀 알랑방귀 좀 깨면 뭐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물걸레 청소기 제가 사줬습니다. 혹시 또 여기서 내돈내산이니까 당당하게 브랜드 오픈이 공개 좀 이렇게 가능할까요? 에브리봇 에브리봇 3스핀 에보. 줄줄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방송을 할 때 구매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송을 할 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좀 존버 해보시라. 네, 방송 때 구매하셔야 되고 최근에 또 제가 방송하고 내돈내산한 것 중에는 박퀸의 밀폐용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박퀸. 네, 박퀸이라는 밀폐용기가 뭐 있는데 북유럽 브랜드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건데 이게 인스타에서 없어서 못 사요. 밀폐용기 그 라벨락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근데 그 기계를 써서 안에 공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불 겨울 이불 그 청소기에 그 해가지고 맞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압축으로. 그래서 이 안에 마늘을 넣으면 마늘 파가 한 달 이상이 안 썩어. 안 물러. 어. 싱싱해. 한 달 뒤 대파가 진짜 아삭거려. 아니 그러면 겨울 이불은 청소기로 빨아들이잖아요. 공기를. 네? 그 밀폐용기는 어떻게 빨아들여요? 이 밀폐용기는 또 세트로 구매하시면 그 바큐머를 증정을 해요. 바큐머가 뭐야? 청소기 역할하는 건가? 빨아들이는 거. 근데 좀 번거로운데? 아니야. C타입 충전기고 한 번 충전하면 한 달 이상 사용 가능하고 그냥 뚜껑 닫고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좀 공간 차지. 아니요, 봐보시면 다르실걸요? 아니 뭐 업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샀어요. 네. 어제 이제 그게 엊그저께 집에 와서 싹 씻은 다음에 이제 밀프렙을 또 해보겠다고 샐러드를 일주일치를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 만들어서 뚜껑 닫고 밀폐 다 뺐거든요. 그걸 또 보니까 너무 또 냉장고를 채워진 걸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너무 든든하지. 너무 또 용기 너무 깔끔하고 용기끼리 올려놓는 것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조연출이 옆에서 그 방송 조연출? 아니요, 다른 조연출이 제가 이제 그 샀다는 걸 안 조연출이 자기는 1년 전에 샀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비싼 가격에 1년 전에 사서 근데 요는 너무 잘 쓰고 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모얼모얼님 너무 잘 샀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잠깐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좀 위험한 방송인 것 같아요. 이거 지르라고 지금 근데 뭐 다 제가 뭐 내돈내산한 템들 중에 진짜 추천드리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 저희 뭐 이거 뒷광고 받은 것도 없고 또 모얼모얼님도 일하시면서 좀 내돈내산 하신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또 그리고 제가 살림에 요즘 빠져 있어서 그거와 그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죠? 살림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 어쨌든 뭐 박퀸 밀폐용기와 에브리봇 로봇 물걸레 청소기 그리고 에브리봇보다는 박퀸만 좀 에브리봇보다는 에브리봇은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좋기는 한데 워낙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은 사실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청소기 쓰시는 분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스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블랑 101 프레시 코튼. 섬유유연제. 종종 모얼모얼님 방송 나와주시면 근황 토크 때는 그냥 내돈내산 코너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템 추천해드릴게요. 재밌지 않을까? 제가 근데 자부하는 게 제가 진짜 많은 상품을 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접해보거든요. 그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혹시 살고 계신 댁이 좀 물건으로 가득하지 않나요?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죠. 알겠습니다. 많은 편이죠. 그 중에서 엄선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청소가 힘들 것 같은데 집이? 청소요? 아니에요. 또 다 넣어놨어요 어디다가. 그리고 또 에브리봇과 함께라면 또 그 물걸레질 하세요?
아, 잘 안 하죠. 거봐, 물걸레질을 해보잖아요. 네. 바닥의 느낌이 달라요. 물걸레질을 해야 됩니다. 이런 텐션으로 방송을 하신다는 거죠? 청소기만 쓰시면 안 돼요. 아, 네. 물걸레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려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 보면 진짜 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진짜 청소 자주 하거든요. 네. 아니 상현 씨가 너무 안 믿으셔서. 아니 저 안 믿지 않았어요. 아, 이게 청소기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청소기 하부인 거잖아요. 네, 이걸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집을 한 바퀴 돌렸더니 이렇게 새카만 거예요. 걸레가 새까매졌네. 네, 근데 저희 집 진짜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먼지랑 바닥에 찌든 때는 다른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옛말 알고 계신가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 오케이. 모르는 게 약이다. 불편한 진실 모르면 불편하지 않다. 근데 이걸 또 한번 맛보면 이걸 해야 되니까 맛보지 않으면 또 그런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 뭐 농담이고 사실 물걸레 청소까지 하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모얼모일님의 내돈내산 이야기로 좀 현명한 소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슨 방송인지 정체성이 약간 좀 거시기한데 선배님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좀 생뚱맞긴 하지만 지금 흐름이 가장 먼저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마담 웹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편 재밌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놈 1, 2편보다 재미없나요? 개인적으로 베놈 정도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마담웹은 베놈과는 좀 종류가 달라요. 베놈은 어쨌든 슈퍼히어로 액션 영화에 좀 더 그래도 가깝다면 완성도를 제쳐두고 그거에 가깝다면 마담웹은 슈퍼히어로 액션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미스테리 스릴러 추격 영화? 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저는 한 번쯤 감상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벌써 극장 흥행이 다 망해가지고 벌써 IPTV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댁에서 편안하게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새끼는 지금님 댓글은 우리 모얼모일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날이 차가워요. 봄과 겨울 사이라 그런가요? 다들 따숩게 입고 다녀요. 사진은 목련입니다. 전구같이 매달려 봄을 밝히고 있어요. 와. 라고 새끼는 지금님 이제 사진과 함께 남겨주셨어요. 목련 사진을 또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이 멘트 너무 좋지 않아요? 전구같이 매달려 봄을 밝히고 있는 목련. 제가 봤을 때 새끼는 지금님은 F이실 것 같아요. 아, MBTI? 네, 굉장히 감성적으로 되게 글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또 사진까지 남겨주셔서 보는 저희가 되게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니까요. 네, 또 너무 저희 감사한 방송을 또 댓글이에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새끼는 지금님이 댓글 남겨주신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살짝 추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날이 좋기는 한데 살짝 그 밤에 일교차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바람도 좀 심할 때가 있고 무엇보다 꽃이 피고 날이 쾌청해서 좋긴 하지만 황사가 또 엊그제부터 거의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새끼는 지금님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야외 활동하실 때 좀 마스크를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병따개님 댓글인데요. 마담 웹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건담 디 오리진 원작인 만화책으로 보시면 요즘 만화 같은 보기 편한 그림체로 퍼스트 건담의 내용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 입문하기 좋아요 라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입덕할 수 있는지 이 건담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담 웹 에피소드 근황 토크에서 아마 그 우리 제빈님께서 건담 작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저는 건담을 하나도 모르는 건알못인데 입문을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병따개님이 대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건담 또 입덕하실 분들 계시면 이렇게 병따개님 댓글 참고해서 건담 입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깔깔스님이 마담웹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무려 후원해 주시면서 역시 황깔스님이다 아닙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5,000 캐시짜리 댓글까지 남겨주셨어요. 총합이 거의 10,000캐시예요. 체감은. 저도 마담 웹 봤는데 그 정도로 까일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셨군요. 앤트맨과 와스프보다는 좋아요.
다음 영화는 탐정 말로일까요? 저는 고질라 X 콩 기대 중입니다. 꼭 이건 방송하셔야 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원도. 그리고 제가 또 거대 괴수물의 빅 팬이기 때문에 고질라 X 콩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스포일러 하나 남겨드리면서 좀 기대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네요. 깔까스님 후원과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나얄님의 댓글 읽어드릴게요. 1화부터 정주행 중이에요. 제가 영화 팟캐 이것저것 듣고 있는데 이 영화는 리뷰 듣다 보면 결국 영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남녀 문제로 귀결되고 해서 지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감성하고 영화 연기나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여서 색다르기도 하고 듣기 편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자체에 대한 비평하는 팟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82년생 김지영 편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82년생 김지영 에피소드는 굉장히 개봉 당시니까 오래전 에피소드고 지금 댓글에서도 1화부터 정주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이건 좀 황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82년생 김지영 말씀을 해주셔서 말인데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82년생 김지영이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영화일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면 항상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피곤해해. 그 영화 외적인 논란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영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비단 82년생 김지영뿐만 아니라 좀 이런 작품들이 몇 개가 더 있잖아요. 국내외 작품들을 막론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짚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역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그렇게 진행을 했던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서 이렇게 지구나을님께서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후원과 댓글로 저는 또 뿌듯함을 느끼고 저희 방송이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저는 오늘도 여전히 황송함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 주 영화 봄이랑 잘 어울리는 영화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댓글 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손석구 배우 요즘 좀 폼이 좋죠. 그 손석구 배우의 신작입니다. 댓글 부대. 이 제목만 들었을 때 약간의 뭐랄까 저는 허들이 있었어요.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극장에서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보러 가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재밌을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못 만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이 소재가 그렇게 막 나를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딱 정보를 들었을 때 이거 그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장강명 소설가의 그 원작 댓글 부대를 이제 영화화한 작품이 맞았어요. 저는 되게 오래전에 그 댓글 부대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그게 거의 15년도인가?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나왔던 소설이라서 2015년? 15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읽었었고 사실 되게 부분만 기억이 나고 사실 온전히 기억이 나는 상태는 아니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어떻게 좀 영화화를 했는지, 그러니까 소설로서 소설을 읽었을 때 받았던 느낌과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이 같을까 혹은 다를까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결과는 좀 다르다. 소설과 다르다. 소설과 많이 다르다. 근데 그 다르다라는 게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인지 아니면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인지 다르다.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고 이게 텍스트로 봤을 때 더 흡입이 되고 더 몰입되고 그런 작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서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일부러 각색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아, 소설. 원작이랑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만약에 댓글 부대를 보시고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소설을 읽으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리메이크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각색이 많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시고 좋으셨다 또는 관심이 더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소설까지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영화가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형식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가 좀 텍스트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할모일님의 그 텍스트라는 단어에 좀 꽂혀가지고 이 영화 굉장히 그냥 글을 줄줄 읊는 영화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잠깐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긴가민가 별로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기대를 안 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방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형식이 특이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요즘에 이렇게 하는 영화가 거의 없는데 나 이런 형식의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영화여서 굉장히 좀 그 점에 있어 독특하기는 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좀 독특하긴 했지만 쫓아가기 어렵진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짐짓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또 이게 또 시의성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을 쭉 따라가야 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적은 것도 아니라서 맞아요.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영화는 나름의 독특한 형식을 관철시키면서까지 관객들을 자신의 페이스대로 좀 끌어오는 데에는 적어도 성공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 좀 내용 설명을 드리면 실화에 기초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영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벌써 지난 대통령 각하이신가요? 그분의 탄핵을 두고 많은 국민분들이 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촛불 하나씩 들고 모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탄핵 여부를 일단 제쳐두고 그 당시에 댓글 부대, 여론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이런 댓글 부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모티브를 따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손석구가 있는데 기자예요, 기자. 일간지 기자인데 어느 날 이 세계에는 대기업으로 만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만전이라는 좀 어디서 많이 봤음직한 로고의 그런 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만전 기업이 어떤 불의를 저질러 가지고 다른 어떤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소업체의 대표님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만전 그놈들이 날 이렇게 만든 것일 거다. 이거 조사 좀 해주십시오 기자님 해가지고 손석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결국에 만전한테 불리하게 쓰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거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호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취재원이었던 중소기업의 대표님도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이런 문화 뭐 연예인도 그렇지만 심하잖아요. 그 신상을 턴다는 행위.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막 신상을 털어버리니까 우리 손석구 기자의 신상이 다 털려가지고 잠깐 기자직을 내려놓게 된다. 근데 이렇게 또 포기한 채 죽치고만 있었다면 한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기자 손석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만전의 비리를 까발리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전이 운영하는 댓글 부대 그리고 그 댓글 부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웬 젊은이 3인방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댓글 부대의 주요 줄거리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어쨌든 앞에 줄거리에서 느끼셨다시피 이 손석구라는 배우, 이 손석구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이 기자 캐릭터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치면 손석구가 토끼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 토끼굴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캐릭터 좀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손석구 배우를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아, 또 홍대병 발동인가요? 네, 이게 진짜 참 제가 좋아하면 다 떠요. 오랜만에 홍대 오셨다고 지금 또 홍대병 발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최고의 이혼이라는 작품 아세요? 최고의 이혼? 이혼. 들어는 봤어요. 제가 그 드라마 진짜 몇 좋아하거든요. 년도 드라마인데요? 그거요? 그거 19년도인가? 아, 코로나 전에. 네, 19년도일 거예요. 네,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에서 손석구 배우를 처음 봤는데 저 사람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너무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사를 하지? 그랬는데 그게 손석구 배우였고 그 이후에 되게 다작을 하면서 너무 잘 성장했죠, 그 배우가. 그렇죠. 뭐 범죄도시 2도 있었고 네. 뭐 드라마로도 있었고. 근데 이 댓글 부대가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손석구 배우를 그 감독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손석구 배우가 범죄도시 2랑 해방일지가 나오기 전이라서 뜨기 전이었대요. 아, 찍어는 놨지만 아니, 아직 아니요. 처음 미팅을 가졌을 때가. 아, 그러니까 아직 범죄도시 2 촬영도 안 했을 때예요. 네네네. 아니. 아까 제 얘기는 범죄도시 2와 그게 아마 뭐 개봉하지 그거를- 않았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네. 다 해놓고 공개가 되지 않던 네.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손석구 배우가 지금처럼 주목받기 이전에 이미 이제 이 감독님은 손석구 배우 그냥 손석구 배우라고 생각했대요. 이 임상진 기자는. 그래서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만났을 때 손석구 배우가 제가 이거를 해도 된 만큼 뜨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 어쨌든 이게 감독님한테. 단독 주인공이기 때문에 거의. 근데 이제 이 감독님은 이 배우를 만나고 나니까 더 확신이 쓴 거예요. 이 배우로 하고 싶다는. 근데 몇 달 안 돼서 범죄도시 2 나의 해방일지가 빵빵 터지면서 이제 모두가 다 좋게 손석구 배우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저점에서 풀매수를 하셨네요. 표현이 너무 알차시다. 아, 그래요? 네. 저점에서 손석구 배우를 풀매수했네요. 저도 굉장히 저점에서부터 알고 있었고. 아, 또 홍대병 또 도지죠 또. 근데 영화를 보면 정말 손석구 배우가 하는 저는 그 제스처들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특유의 걸음걸이도 있고. 네. 예. 특유의 걸음걸이, 특유의 제스처, 특유의 표정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다양한 배역을 연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이 임상진 기자 역할에서도 되게 역시 손석구라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장면이 딱히 뭐야 이 사람? 뭔가 딱 영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어떤 특정 이 장면에서 이 배우의 그런 뉘앙스가 많이 표출된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모든 장면의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묻어나 있다.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면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집어서 말은 못 하겠어요. 어려운 거다. 그만큼 이 배우의 매력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손석구 배우가 되게 혼자서 이걸 이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임상진이라는 기자한테 엄청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이거는 배우의 연기력도 그에 도움을 줬겠지만 분명히 이 내용 자체가 딱 한 명의 주인공, 우리가 따라갈 만한 딱 한 명의 주인공을 상정해 놓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올라타기도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내레이션으로 시작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그쵸. 목소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미 그게 뭐 세련된 방식이든 그게 아니든 뭐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레이션을 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주인공한테 우리가 다 이입해 놓은 상태에서 이 인물이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바로 당해버리기 때문에 관객된 입장에서는 쭉 이렇게 감정적으로 따라갈 맞아요. 수밖에 없는. 사건을 먼저 접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걸까가 아니라 이미 이 인물한테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네. 쟤 어떻게 될까가 먼저 저는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 모할모일님이 방금 표현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특정 사건 또는 상황을 던져놓고 거기에 인물을 뒤늦게 등장시켜서 그 상황에 그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나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여주면서 주인공을 소개하는 영화들이 있는 반면에 이 영화는 대쪽같이 그냥 주인공을 먼저 무슨 나무 팻말 꽂아버리듯이 바닥에 꽂아버린 다음에 이제부터 이 이정표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캐스팅이 더더욱 중요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비교적 저점에서 풀매수하신 우리 손석구 배우가 굉장히 그거를 잘해내고 있었던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내레이션? 네. 그러면 우리 잠깐 삼천포로 빠져도 돼요? 네. 저는 이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 형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도 예술이잖아요. 예술의 한 부분이고 예술은 모름지기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만 그 방법들이 보는 이들 그게 뭐 청자든 뭐 시청자든 하여튼 뭐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냐 아니냐로는 판가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술에 있어서 그 방법의 정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예술학교의 영화과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학구적으로 배우기로는 영화에서 내레이션을 써도 되지만 영화는 시각적인 매체이다 보니 내레이션이나 대사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막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세련된 방식이다라는 그 학문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레이션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이 소설 원작은 더 구조가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했을 때.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그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좀 스트레이트풀하죠. 네. 근데 그래도 퍼즐을 좀 맞춰야 된단 말이야. 관객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감독이 이 나레이션으로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버린 게 퍼즐을 맞추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퍼즐 밑판을 깔아줬다랄까? 그냥 그 나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영화적이지 않고 조금은 너무 쉽게 이렇게 풀어준 거 아닐까? 너무 쉽게 말려서 다 해준 거 아닐까 싶지만 약간 시작부터 그 임상진으로 빠져들어가서 이 영화를 쭉 쫓아가게 하고 싶었던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싫다는 게 아니야. 나는 좀 놀랬어.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한 방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온 그리고 많이 봐온 영화의 형식은 아니야. 내레이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영화가 주인공의 서사가 굉장히 약해요. 주인공이 남의 얘기를 듣는 걸로 또 그 듣는 에피소드를 재구성하는 걸로 영화가 거의 많이 이루고 대부분의 있죠. 러닝타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손석구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등장한 장면들만 재편집해보면 얼마 안 될 것 같아. 2시간짜리 영화에서 한 1시간 되려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어떤 변화라든지 뭐 느껴지는 감정의 고저 이런 게 많이 보이지 않죠. 많이 안 보여. 근데 저는 진짜 특이한 게 내레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싫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주인공의 직업 때문인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 나레이션 버전을 엄청 여러 개 찍었대요. 그랬을 것 같아. 네, 톤을 다 다르게 해서 엄청 고민했겠지. 근데 최종에 이 버전을 한 이유가 계속 들어야 되잖아. 나레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었을 때 결국에는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가려면 이게 뭔가 감정을 막 집어넣고 뭐 색깔이 강한 그 톤이 아닌 걸로 쭉 갔어야 됐다. 비교적 좀 플랫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나레이션으로 최종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치트키라고 보는 거예요. 반칙이라고 보는 거야. 나쁜 반칙이 아니라 주인공의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반칙인 거지. 이게 만약에 주인공이 기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회사원이었다거나 뭐 슈퍼마켓 사장이었다거나 물론 그럼 이제 뭐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됐겠지만 어쨌든 기자가 아니었다면 내레이션을 이렇게 주인공의 목소리로 마구막 따박따박 거의 랩처럼 막 하는 게 납득이 됐을까 싶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기자고 다루려고 하는 소재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에 가깝고 그리고 뭔가 이 형식이 르포 형식이란 말이에요. 르포르타주 형식이에요. 뭔가 고발하고 수사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의 대부분의 러닝타임을 이 손석구가 연기한 임상진이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아니라 그가 듣는
뭐라 그러죠? 그 취재원들의 이 구두 발언으로 계속 이걸 시각화하기 때문에 이 내레이션이 많이 쓰면 쓸수록 안 좋다고 배워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마냥 싫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인공의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인가? 맞아요. 이런 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수호자잖아요. 저는 괜찮았다. 잠깐만. 한국 영화 수호자라서 괜찮아 보였던 건 아니죠? 근데 괜찮았는데 한국 영화 수호자라 더 수호하게 되는 거죠? 수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수호하고 있는 중에 저는 괜찮았다. 변호사야 뭐야? 그리고 저는 나름 그래도 영화를 좀 공부를 했었고 네. 근데 신랑은 영화 쪽이랑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근데 컨텐츠를 굉장히 소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같이 댓글 부대를 보고 프로 시청자시군요. 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레이션 얘기는 1도 안 하더라고요. 1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관객한테 거슬리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맞아. 그런 거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그 문법도 맞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럼요. 이왕 네가 책이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영화를 할 거라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선인 건 맞다. 이 얘기지. 다만 내레이션을 쓴다고 해서 그 작품이 무조건 후져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시각적인 거를 잘 썼다. 좀 예를 들어 주시죠. 시각적인 요소. 가장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딱 느꼈던 게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었잖아요. 장례식장이 나와요. 근데 저 뒤에 장례식장이 보이고 후경에 앞에서 임상진 기자랑 그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어두워요. 맞아요. 인물은 아예 그냥 그림자 쉐입 같이 어둡게 나오고 그 뒤에 그냥 장소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고 이후에도 그 댓글 부대 그 세 명의 아지트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창밖에 멀리 관람차가 보이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인물을 되게 어둡게 찍어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애초에 의도하고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안부를 그냥 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다 죽여버린다는 게 근데 이게 저는 뭔가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많이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림자 안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너무 딱 시각적으로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은은하게 은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직접적이긴 하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이런 이 영화가 되게 그 투박하고 거친 부분도 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에 되게 잘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방금 모월모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두운 공간에서 인물들의 실루엣만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댓글 부대가 그림자 속에서 암약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걸 수도 있고 또 이 주인공 임상진 기자의 입장에서는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계속 파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연출해서 뭐 은유라면 은유고 직유라면 또 직유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서브텍스트를 잘 영상화 해낸 것 같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해주신 장례식장 앞에 장면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부로 인물들과 이 영화의 주제를 명시한 것 그것도 좋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뭐 현실 고증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장례식장 앞에서 장면 보면은 주인공과 상대 인물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세팅인데 보통 그 경우에는 그냥 대화를 시켜. 근데 거기서 카메라가 멀리서 시작을 했다가 천천히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롱테이크예요. 근데 그 대화 내내 롱테이크인데 중간중간에 장례식장 주차장이잖아. 차가 막 들어와. 그래서 손석구 배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앞에 자기랑 대화하던 사람을 옆으로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막 눈 가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그게 진짜 같았어. 그러니까 진짜 실제 별거 아닌데 우리가 꼭 장례식장 앞에 주차장이 아니어도 주차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그 현실의 사소한 부분에도 발붙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쫙 드니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라든지 주제라든지 컨셉과 굉장히 잘 맞는 연출들을 군데군데 구석구석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딱 얘기했을 때 그 장례식장 장면도 달리로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이 영화는 달리를 진짜 많이 썼어요. 그렇더라고. 안으로 그러니까 앵글이 그냥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그 가까이 피사체 인물한테 가까워지는 그 앵글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거를 저는 계속 임상진 기자한테 몰입하라고 그냥 아예 그냥 이건 대놓고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그거를 그냥 영상 화법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꼴 달리 이렇게 그냥 썼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달리라고 하면은 이제 레일을 깔고 기차처럼 이동차 위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트래킹을 시키는 방법이라서 인물에게 다가가거나 멀어지거나 옆으로 따라가거나 네. 이럴 때 많이 쓰이는데 보통은 그 인물에게 로그인 시키는 목적이 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네.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 러닝타임, 이 영화적 리듬의 배분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두로 듣는 댓글부대 3인방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손석구 분량만 재편집해 그럼 네. 1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맨 뒷부분에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잖아요. 맞아요. 후속 기사를 냈는데 이번 건 진짜야 하고 냈는데 이것도 가짜래라는 가짜, 또 유언비어가 막 퍼지잖아. 근데 그게 제가 극장에서 지루해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또 이야기를 만드네 해서 시계를 봤거든요. 상영 시간이 한 10분 남은 맞아요. 시점인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있으죠. 엔딩 크레딧 한 5분 치면 지금 이야기가 한 5분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사건을 꺾는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기자의 분투 이야기는 아니긴 해. 이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라든지 뭐 제보자라든지 더 포스트라든지 언론인을 다룬 영화들이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꽤 있었잖아요. 그런 작품들 보면 구조가 이 영화랑 판이하게 달라요. 완전 다르죠. 갑자기 후반부에 빡 꺾어버리니까 이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스크린 밖에 앉아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뭔가 마지막 공을 넘기는 듯한 뉘앙스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역시나 어떻게 보면 선택은 관객한테 던진 건 맞죠. 근데 저도 영화를 보다가 사실 아직까지 안 나온다고 해서 중간에 시계를 봤어요. 그래, 이게 시계를 보게 된다니까. 중간에 그리고 저는 죄송해요 감독님, 신랑한테 좀 루즈하다라고 중간에 오빠 좀 루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시계를 봤더니 이제 내가 봤을 때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언덕 이미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올라가고 아직도 있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냥 결국엔 그 마지막에 결말을 그렇게 끝내려고 그리고 그 선택을 관객한테 주려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꼴려고 이걸 그냥 다 뒤에다가 몰빵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거를 더 사실 저는 제가 소설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서 원작 마지막에 이게 한 번 더 오보라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조금 놀랬어요. 원작과는 좀 원작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뭐야? 원작이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뒷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 이렇게 꽉구나를 딱 보는 순간 그때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확실히 좀 갑작스럽게 얻어맞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아니 이 타이밍에 이제 좀 마무리가 돼야 될 시점인데 또 이렇게 어질러 놓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흥미가 쫙 끌리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렇게 가려면 결말이 진짜 납득 가능한 결말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승부수를 거의 3분의 2 지점에서 띄울 거면 네. 마지막 결말이 진짜 뭔가 재밌거나 네. 화끈하게 끝나거나 네. 주제적으로든 뭐 스펙터클로든 뭔가 네.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PC방에서 뭐 모르는 이야기를 폭로하는 재미 기자들이 알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뭔가 연출적으로 조금 더 스크린 밖에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공을 던질 만한 파워가 생길 수 있는 연출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더. 그리고
저도 그 부분 좀 아쉽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거를 열린 결말로 보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열린 결말이라고 아예 워딩 자체도 있고. 근데 전 솔직히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미 앞에 이야기를 따르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던지기에 조회수가 딱 처음에 0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엔딩에서 그때 띵 했다가 와르르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전 속으로. 근데 그게 되게 조금 그러니까 마지막 펀치가 나 좀 약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날릴 거였으면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팍 하지. 아 조금 약하다.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뜬금없지만 인디아나 존스 1편을 가지고 그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그 잃어버린 성괴를 당시 독일 나치 애들이 가져가서 세상을 지배하려다가 인디아나 존스가 그걸 막 막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나치가 그 성괴의 뚜껑을 열어요. 근데 성괴에서 막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와서 나치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팬들이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굳이 인디아나 존스가 안 나섰어도 나치 애들은 다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야. 뭔가 주인공이 오히려 뻘짓을 한 사서 고생을 한 영화다 이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인디아나 존스 1편에 대해서. 그게 생각나는 이유가 임상진이 기자를 안 썼어도 결말까지 갔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글을 그 만전에서 좀 이렇게 반전시키려고 여론을 임상진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임상진이 안 나댔으면 오히려 좀 댓글 부대의 실체가 더 밝혀졌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결말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진짜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뭐 이거는 아무도 이 골리앗 이 체제의 견고함을 깨부술 수 없어 이랬는데 이 다윗 같은 주인공이 뭔가 노력을 하고 용기를 내서 고발을 해. 그래서 물꼬가 탁 트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진실을 알게 된 거야. 이러면은 이제 쾌감이 가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골리앗이 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괜히 엉겨붙었다가 아 힘들어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기긴 이기지만 그런 부분이 쾌감이 좀 부족하다. 쾌감이 부족하다. 오히려 그 임상진이 한 번 더 당하잖아요. 한 번 더 당했을 때 쾌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전 입장에서의 쾌감이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고구마잖아. 그쵸. 근데 이걸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봤나 봐요. 그때 한 번 더 당했을 때 야 여기서 한 번 더 치네.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모일모일님. 에? 만전 입장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좀 대기업 편 아니에요 지금? 죄송해요. 지금 삼성 컴퓨터 쓰신다고 지금 대기업의 입장에서 조심해주세요. 왜요? 만전이는데 왜 삼성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삼성 정말로 좋은 글로벌 대기업이죠. 역시 펄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 삼전 주식의 끌어올림을 좀 기대해 봅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정작 저는 삼성 관련 주식 하나도 없어요. 다른 주식은 있죠? 다른 건 있죠. 저는 와우. 아름아름하고 있습니다. 와우. 수익률 몇 퍼세요? 그런 얘기하면 눈물이 나올 테니까 그만하시죠. 저도 마이너스여가지고. 네. 뭐 자세한 저의 주식 스토리는 덤머니 에피소드에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저희 손석구 배우의 캐릭터 얘기하다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었는데 댓글 부대 3인방 있잖아요. 김성철, 김동희, 홍경 배우님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활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필모그래피를 찾아보니까. 근데 비교적 저희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는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좀 더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분이 드라마 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생경한 얼굴들이긴 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김동희 배우님은 제가 최민식 배우님 나왔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누구죠? 김성철 분은 올빼미. 맞아요. 그래서 소현수제로 나오셨더라고. 너무 이미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놀라웠어. 그리고 홍경 배우님은 저는 아예 좀 처음 보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제 홍경 배우가 가장 최근에 악귀에서 나왔었거든요. 드라마 악귀에서. 무서운 거죠? 맞아요. 무서운 건 또 보셨네요? 악귀가 또 재밌어가지고 봤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셋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맞아, 그건 맞아. 셋이 너무 연기를 잘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솔직히 죄송해요. 김성철 배우보다
홍경과 김동희 배우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어. 근데 이 김동희 배우는 얼굴이 좀 얼굴에 선함과 악함이 같이 있다랄까? 그리고 이 홍경 배우는 너무 연기를 잘했어. 맞아. 저도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어. 저는 김동희 배우도 좀 죄송하지만 어. 저는 홍경 배우가 어. 셋 중에서 제일 잘했어. 너무 이미지도 친선하고 그 더 그랬겠다. 상현 씨는 아예 저는 익숙하지가 거의 이 않았으니까.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성토하실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저는 그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살짝 티모시 샬라메 같은 느낌이 아니요, 근데 그런 느낌 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또 사람이 그래요? 또 약간 스키니하잖아요. 스키니하고 약간 스키니, 파리한 잘 꾸미면 파리한 외모의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멋있다고 느꼈고. 맞아요. 악기 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없었거든요. 검색했잖아요. 몇 살이지? 몇 살이세요? 96년생이더라고요. 96년생? 96년생인데 근데 연기 그 필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굉장히 꾸준히 자작을 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근데 김성철 배우도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올빼미에서도 워낙 좋았고. 워낙 잘하고 드라마 워낙 잘했었고. 근데 뭔가 그 셋이 사는 그 아지트도 되게 좀 특이한 공간이잖아요. 그쵸. 특이한 공간인데 그 셋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김동희 배우가 연기한 그 차타캇 이름이 특이하죠. 차타캇은 이제 그 기자를 만나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 가장 어쩌면 많이 드러나는 캐릭터였던 거고. 그렇죠. 근데 홍경 배우가 연기한 펩텍. 펩텍은 걔 아닌가? 아니요. 펩텍 맞아요. 펩텍이야? 그 찌퍼킹 찌퍼킹.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 이래요. 실제 그 인물의 닉네임. 닉네임이 되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단어들로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 홍경 배우는 되게 자기가 어쨌든 이게 합법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또 굉장히 몰두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돈에 막 그런 대사 나와요. 너 돈에 환장했냐? 돈에 미쳤냐? 돈에 미쳤겠죠. 그러니까 얼마 줄래? 이런 걸 또 물어볼 땐 굉장히 능그렁이 같고. 그리고 자기가 이 한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땐 또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직면했을 때는 감정이 또 무너지는 연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의 어떤 술수로 인해서 작전으로 인해서 어떤 여대생이 자살을 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 인물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하고 막 울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나쁜 일인 거를 알고 있었고 사실 진짜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선택을 그 여자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만에 하나라도 분명히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설마 아니겠지 정도의 그쵸. 감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그 선을 굉장히 배우가 잘 탄 것 같아. 마냥 그 여자의 죽음 때문에 슬픈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와 뭔가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와 그런다고 죽어? 막 이런 책임 회피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굉장히 묘한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고 좋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에서도 감독이랑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눈물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대요. 홍경 배우님이. 네, 근데 그러면 그냥 안 울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니까 그 감정이 그냥 탁 나와서 거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배우랑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는 좀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긴 한데 안국진 감독님의 어떤 이 선택, 캐스팅적인 선택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전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후로 꽤 오랜만에 이렇게 장편 상업 영화로 돌아오신 건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때도 이정현 배우님 진짜 뭐 유명한 뮤지션 가수였고 연기도 계속 하셨지만 배우로서는 좀 더 필모가 많이 그때 인정을 좀 잘 못 받고 있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진짜 이제 이정현은 배우구나.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딱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양국진 감독님이 이번에도 그 모월모일님 말씀 들어보니까 손석구 배우님도 좀 범죄도시 2 공개 이전에 캐스팅을 결심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조연 3인방도 이렇게 좀 비교적 신선한 얼굴로 채워두신 걸 보니까 사실 한국
상업 영화에서 요즘에 좀 저는 극장을 저는 좀 자주 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거의 개봉작을 다 챙겨보는 사람인데 국내외 영화 안 따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무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댓글 부대를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선해서 이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영화 외적인 강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오다가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감독님이 영화가 스마트폰을 이기길 이런 약간 인터뷰의 소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도 근데 상현 씨도 처음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영화를 처음에 딱 듣고 그랬을 때 그렇게 막 땡기진 않았다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기사로도 접하든 뭐로 접하든 어쩌면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보러 극장에 올까라는 생각이 있으셨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누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캐스팅이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랬을 때 캐스팅의 이런 조합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고 또 저도 원래는 옛날에 극장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 티빙 이런 거 OTT 프로그램이 OTT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극장에 잘 안 가게 돼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잘 안 가게 되고 진짜 영화 예매한 그 내역을 보면 진짜 예전에는 한 2달 동안 안 간 적도 너무 많아. 2-3달 동안 안 간 적도 많아. 극장에를. 그리고 오히려 극장에 심지어 누가 표를 줬어. 이 얘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간 적도 있어. 관람권이 생겨도. 관람권이 생겨도. 근데 되게 좀 더 영화적이고 근데 그게 저는 막 스펙터클하고 규모가 엄청 크고 그런 영화만 꼭 영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작은 영화들 비교적 좀 블록버스터가 아닌 작은 영화들도 좀 이렇게 신선한 얼굴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때로는 좀 스트레이트풀 하더라도 어쨌든 명확하게 전달해내는 게 있다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네마틱한 영화인 거잖아요. 꼭 막 거대 괴수가 빌딩 부수고 막 외계인이 침공해야 막 물론 이제 그런 영화들도 충분히 영화적이긴 하지만 이런 영화들도 가끔 극장에서 보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커다란 스크린으로 봤을 때 몰입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맞아. 그게 굳이 엄청나게 뭔가 막 그런 스펙타클한 화면이 아니더라도 되게 일상적인 화면인데 그걸 내가 가령 스마트폰으로 뭐 보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그 스크린으로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지 집에서 보는 것도 공짜고 만약에 극장에서 보는 것도 공짜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영화는 사실 극장에서 보는 게 그 뭐 제작비의 규모, 장르의 차이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극장이 상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조금 구시대적인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런 생각을 들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임상진 기자가 이제 그 2번째 후속 기사를 다 해놓고 통화를 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기사가 나올 거야.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줘. 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동이 막 터오르는 새벽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새벽에 그 씬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새벽에만 나올 수 있는 하늘을 담았거든요. 근데 색 보정이 저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지만 실제를 이기진 못한다고 그거는 느껴요. 맞아. 네. CG도 그렇고 색보정도 그렇고 화면 안에 후반 과정에 있어서 첨가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실제를 이길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정말 딱 그 새벽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넘기고 이제 페이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대가 당연히 새벽일 거고 그 뭔가 그 빌딩들이 있는 도시 가운데에서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니라 그 동이 터오르는 그 느낌에 딱 임상진이 놓여 있을 때 그때 되게 제가 좀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되게 잘 담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실제 촬영해주는 감동이 있어. 그게 게다가 그 장면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가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추측컨대 5월 모일님 추측컨대 색보정이 아니라 실제 진짜, 그 시간대에 촬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또 이렇게 규모를 떠나서 진짜 어떤 영화적인 심상을 주는 영화가 영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려고 하는데 저부터 그냥 이어서 쭉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거든요. 댓글 부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르포도 이야기다. 이렇게 드립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영화치고는 생소한 르포 형식의 직접적인 직구를 던지는 영화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주는 진짜 무슨 헨젤과 그레텔이 계속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니까 그거를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맛이 이 영화에 어쨌든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신선한 배우들의 신선한 얼굴 보는 것도 좋았고요. 등급 평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막 너무 재밌다 이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B제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높은 점수 나름? 네. 저 거의 A 마이너나 A 드렸잖아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오면서 댓글 부대는 B 제로를 드려야겠다. 동의했어. 그래서 B 제로를 드릴 거고 저의 한 줄 평은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진실. 좋은데요. 사실 근데 이 한 줄 평 표절이에요? 아니요. 어제 영화 보고 제가 이제 녹음 갈 거니까 신랑한테 한 줄 평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걸 말하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이 말을 했는데 너무 또 공감이 돼서 저희 신랑을 대신해서 제가 대필이잖아요. 비선실세잖아요. 이거 유령 작가잖아.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진실.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진실이라는 댓글 부대에 대한 모얼모일님과 모얼모일님 남편분의 공동명의 한 줄 평으로 통해서 좀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하셨는지 녹음 네. 재밌으셨어요? 네, 저 너무 재밌었고 댓글 부대도 보시면 너무 좋지만 전 소설을 읽으시라고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억 안 난다면서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장강명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표백도 읽고 한국이 싫어서도 읽고 금음으로 시작하는 그 어려운 소설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읽었는데 사실 다 좋아요. 어쨌든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은 휘발되었을지언정 읽었을 그 당시의 기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장강명 소설가의 작품들도 또 이렇게 모얼모일님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얼모일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은영 언니와 함께하는 호명산 캠핑 유튜브 방송도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4월 중에 올리겠습니다. 네, 안 올리면 바로 그냥 줄이를 틀어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스포일러 날려드렸었죠. 1부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 에피소드로 파괴적으로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